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문제 2에서 작성을 하는 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교재에서 조건을 보면은 5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출력 형태로 표의 모양도 나와 있죠. 모양을 보고 표의 테두리 선, 그리고 정렬, 그리고 글자에 대한 각각의 합계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캡션도 있죠. 이 모든 것을 따라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요한 핵심 기능의 표에 대한 단축키가 써 있죠.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를 만드는 단축키는 Ctrl 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메뉴에서 본다면은 새로 입력하는 거죠. 입력의 표에서 표 만들기를 하면 되고요. 캡션 달기는 Ctrl NC, 그리고 블록 합계, 곱, 평균 이렇게 단축키 있는데요. 이제 실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작업 과정은 표 만들기가 제일 첫 번째인데요.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먼저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문서에 대한 여백 설정, 편집 용지 설정 단축키 F7키를 눌러서 여백 설정부터 해주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서식에서 글꼴에 대한 것, 정렬, 그리고 줄간격 160%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저는 실제 문서처럼 차례대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전에 작성한 파일이 있다면 저처럼 불러와서 작업을 해주면 편집 용지 설정이나 서식에서 글꼴과 정렬, 줄간격 지정하는 것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은 연습해야 되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불러와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1쪽에 1번, 2번, 그리고 구역을 나눠서 2쪽에 3번, 4번, 그리고 구역을 나눠서 마지막 3쪽까지 만들어 놓는 것 작업을 해 주시고 2번 아래 빈 줄에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편집 용지 설정과 서식 설정, 그리고 번호 지정해서 3쪽으로 나누는 것은 제가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직접 꼭 해주세요. 2번 아래 빈 줄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여기에다가 커서를 놔주세요. 반드시 이곳에 커서를 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Ctrl NT를 눌러볼게요. 아까 메뉴 했던 것처럼 표에서 표 만들기 바로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드래그해서 표를 몇 줄 몇 칸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데요. 출력 형태 보고 셀이 나뉘지 않은 상태로 최대 크기를 보고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단축키 Ctrl NT를 눌러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표 만들기에서 줄수, 칸수 지정 있죠? 먼저 줄수에는 6, 그리고 칸수는 5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크기 지정에서 너비와 높이가 있는데요. 너비는 그냥 단에 맞춤으로 해놓으면 되고요. 높이도 자동으로 해주면 됩니다. 다른 거 설정이 있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값 설정할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단에 맞춤 자동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밑에 기타에서 2개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표 크기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할 필요 없고요. 위에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만들기 눌러주면 이렇게 너비가 최대 크게 만들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글자처럼 취급으로 했기 때문에 표가 하나의 글자처럼 취급이 돼요. 그래서 이것 바로 옆에는 오른쪽 바깥에 문단 나누기에 대한 이런 표시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표에 대한 속성을 한번 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개체 속성 들어가 보면 기본 탭에 보면은 너비 높이 조정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만 다 볼 필요 없고 글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안 했다면 글자처럼 취급해 놓고 설정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문제에서 조건에 안 나와 있지만요. 표를 글자처럼 취급으로 설정을 해 놓아야 나중에 차트 아래쪽에 만들 때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표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ESC 키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셀 먼저 합치기를 하고 내용을 입력을 할게요. 처음 구분 입력한 바로 오른쪽에 2개는 셀 합치기 하죠. 자, 단축키는 M키를 눌러주면 돼요. 여기 보면은 셀 높이, 너비, 합치기,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축키 M으로 되어 있죠. 이 단축키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 실행하지 말고 그냥 M키만 한 번만 눌러주면 바로 셀 합치기가 됩니다. 바로 옆에 외국인이라고 입력하는 곳도 블록 설정, 그리고 셀 합치기 M키 눌러주세요. 다른 데는 셀 합치기 할 곳이 없죠.
제가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교재 없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교재 있는 내용을 추가로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합격생의 비법이라는 그 팁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은 꼭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표 데이터 입력을 할게요. 첫 번째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해도 되고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해도 되고 편하게 입력하면 되는데요. 엑셀처럼 이렇게 블록 선택한 상태에서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입력하면 되고요. 표 안에서 탭키를 눌러서 이동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동이 안 된다면요. 도구에서 환경 설정 가서 편집 탭에서 보면은 표 안에서 탭으로 이동, 셀 이동이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탭키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체크를 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표에 대한 내용 순서대로 입력을 하도록 해주세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하면은 함초롬 바탕 10포인트에 양쪽 정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테두리, 왼쪽 테두리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전체 글꼴에 대해서 바꿔야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을 해도 되고요. F5키를 3번 눌러도 동일하게 선택이 될 겁니다. 지시되어 있는 글꼴 굴림의 10포인트로 바꾸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바꿀 필요 없겠죠. 글꼴 목록을 열어서 찾아보면 글꼴 목록 제일 위쪽에는 최근에 사용했던 글꼴들이 나타납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처음 열었다면 이 목록은 나타나지 않겠죠. 목록에 찾는 게 있다면 바로 찾으면 되고요. 모든 글꼴이 아닌 본문 글꼴로 가서 아래쪽에 목록을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굴림, 도둠, 바탕, 궁서 같은 글꼴을 제일 위쪽에 배치해서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상태에서 글꼴을 쉽게 찾는 방법은 모든 글꼴 상태에서 함초롬 바탕이 선택된 상태에서 바꿀 글자인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굴림, 굴림체, 새굴림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글꼴 중에 굴림이 들어간 글꼴을 찾아줍니다. 굴림이 들어간 글꼴을 찾아주죠. 그런데 굴림, 굴림체, 새굴림 이름은 비슷하지만 모두 다 다른 글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글자로 된 굴림이라는 글꼴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시를 보면은 정렬, 문자는 가운데에 정렬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숫자라는 개념은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처럼 사칙연산 할 수 있는 게 숫자예요. 2018년 더하기 2019년 이렇게는 잘 안 하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해당됩니다. 문자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바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쉽게 정렬을 확인하는 것은 출력 형태에 있는 정렬 상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1행과 2행을 보면은 모두 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이제 눌러 주시고요. 추가로 블록 설정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운데 정렬로 위에서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숫자에 대한 부분, 자, 입력되어 있는 숫자는 이만큼인데 출력 형태 보면은 그 밑에도 숫자로 되어 있죠. 자, 이쪽 빈칸까지 모두 블록 설정을 해줘서 이 숫자 부분은 모두 오른쪽 정렬 한 번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도 조건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에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작업하는 건데요. 입력할 때 그냥 바로 천 단위에다가 콤마를 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블록 설정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위에 Q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마우스 가져가면 표라고 나오죠. 자, 표 안에 있기 때문에 표 탭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 안에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은 1000 하고 체크 표시 크게 되어 있는 것 있죠. 자, 클릭을 해줘 보세요. 자리점 넣기 빼기 있죠. 자리점 넣기를 하면 자동으로 천 단위의 구분 기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표의 테두리를 지정할 건데요. 그것도 출력 형태에 맞게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ESC 키 눌러서 블록 설정 해제해주면 되고요. 여러분 보기 쉽게 하도록 제가 이 내용을 입력을 해놨어요. 이거는 입력할 필요 없고 여러분 보라고 표시해 놓은 거고요. 자, L키. L키는 라인의 첫 글자예요. 그래서 단축키 L키를 누르면 선 테두리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C, 컬러의 C를 입력을 하면 색, 셀의 배경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구분에서부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셀 안을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L키 누르면 되겠죠? 자, L키 눌러주는데요.
제일 먼저 여기에서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는 것 체크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처음에 테두리를 변경한 다음에 다른 걸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했을 때 자동으로 선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이중 실선이었는데 다시 실선으로 변경된 게 보이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L키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를 없애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 모양 위에 아래쪽을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 보면은 위와 아래가 이중실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중실선 선택, 굵기는 따로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0.5mm 상태에서 위와 아래쪽만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지 말고요. 다시 표의 왼쪽과 오른쪽을 보세요. 선이 없죠. 선 없음 상태 체크해주고 왼쪽 바깥, 오른쪽 바깥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면 ESC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선택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테두리 왼쪽과 오른쪽에 점선 보이는 건 표 안에 있어서 그렇고요. 표 밖에 빠져나가 보면은 선이 없는 상태로 보여질 겁니다. 다시 표에서 두 번째 줄만 블록 설정해도 되고요.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줘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래쪽 테두리 선만 지정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L키를 누를게요. L키 누른 다음에 아래쪽만 지정할 거죠. 이중 실선 선택, 출력 형태 누르고 설정 눌러주세요. 셀 배경색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죠. 바로 이 상태에서 색깔 지정할 셀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C라고 되어 있죠. 자, 단축키 C키를 눌러볼게요. 배경 탭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채우기는 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면색, 무늬색, 무늬 모양 있는데요. 면색만 변경하면 됩니다. 면색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테마 선택하는 거 보세요. 위에 서식에서 기본을 오피스로 변경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여기 오피스가 안 되어 있죠. 오피스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노랑을 찾을 수가 있어요. 노랑 클릭 한번 해주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자, ESC키 눌러주면 노란색 변경된 게 보이죠? 보통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요. 노란색으로 선택된 곳이 차트를 만드는 데이터가 됩니다. 색상 값이 노랑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RGB 색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자, C키 눌렀을 때 면색해서 여기에서 색상 지정 바로 찾으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 색이 없는 상태라면 다른 색을 클릭을 해준 다음에 R값 빨강색, G값 초록색, B값 파랑색 여기를 각각 순서대로 숫자를 입력을 해주고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블록 계산식 할게요. 계산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계산을 할 부분부터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다 이런 단위로 선택을 할 건데요. 다 동일하게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에서 계산 결과가 나올 셀까지 모두 선택을 하면 2행, 3행, 4행, 5행 이 단위로 자동으로 아래쪽에 블록 합계가 계산이 되어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 있죠? 블록 합계 바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ESC키 눌러주고요. 출력 형태하고 값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블록 계산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갔을 때 조그만한 괄호 모양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반 직접 입력한 숫자에는 그게 안 보이죠. 자, 그게 차이고요. 그래서 블록 계산식을 이렇게 안 만들고 직접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감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블록 합계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제 캡션 달기 내용이 있네요. 캡션 달기는요, 캡션이라는 영어 앞에 C가 되어 있죠. 그래서 캡션 달기의 단축키는요, 컨트롤 N하고 캡션의 약자인 C키를 같이 눌러주면 돼요. 그런데 이 커서가 밖에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N, C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캡션이 나타나는데 캡션 아래쪽에 나타나는 게 기본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캡션을 교재 설명처럼 한번 달아볼 텐데요. 커서는 표 안에 어느 셀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 Q라고 써있는 표 탭에서 제일 왼쪽으로 가서 가1 써있는 곳 있죠? 여기가 캡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마우스로 이 역삼각형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위치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라고 선택을 하면 표 위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표 1이라는 캡션에 번호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백스페이스 키로 지워도 되고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입력할 내용 그대로 바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저는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고 표 1은 지워졌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괄호 뒤에 빈칸 하나라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입력한 출력 형태 내용 보고요. 빈칸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입력했다면 블록 설정해 주세요. 위에 보면 함초롬 바탕에 10포인트죠. 지시를 보면은 모든 글꼴, 표 안에 거는 굴림에 10포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출력 형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정렬이 다르게 되어 있죠. 현재 양쪽 정렬인데 오른쪽 정렬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캡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건요. 바로 다른 곳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캡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캡션을 아래쪽에 만들었을 경우에 캡션이 위로 다시 오도록 고쳐줘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N하고 K를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 셀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기본 탭 옆에 있는 여백 캡션 탭을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캡션 넣기에서 정확히 보고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는 이 밑에 나타났으니까 위로 지정을 해주면 지금과 동일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은 모두 기억했죠? 자, 정답과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에 대한 셀 너비를 조절해야 될 경우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 너비 조절 따로 할 필요 없겠죠. 만약에 너비 조절해야 되는 경우에는 교재에 나온 것처럼 키보드를 이용해도 되고요. 마우스로 테두리를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해줘도 됩니다. 만약에 내용 입력한 경우에 이렇게 두 줄로 되는 경우 있죠. 높이 조절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이 너비 조절을 통해서 두 줄로 되어 있는 걸 한 줄로 보이도록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표는 끝났으니까 다음으로 차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같은 2번 문제의 정답이고요. 표 오른쪽 바깥에 보면은 분단부호 표시가 있죠. 엔터키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미리 엔터키를 2번 쳐놔도 상관이 없다고 아까 그랬죠? 그럼 이게 미리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빈 줄 여기에다 커서를 놔주세요. 다른 곳에 커서를 놓으면 거기에 차트가 만들어지니까요. 반드시 이 밑에다 놓고 차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단축키는 따로 없습니다. 이 표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아까 노란색에 지정되어 있는 이 셀 부분이 차트의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차트는 바로 이 셀 부분을, 노란색 부분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차트 만들기를 해주면 됩니다. 만들어지자마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세요. 여백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 탭 와서 체크해줘야 되겠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커서가 있던 표 아래에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차트의 너비를 표하고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교재에서 합격생의 비법을 보면요. 차트의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된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불연속적인 상태로 되어 있을 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교재의 내용을 참고를 해주세요. 차트 종류를 선택할 텐데요. 이런 상태로 선택이 안 돼 있다면 차트를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차트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한 번에 더블 클릭해도 동일하게 차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메뉴가 나오는데요. 차트 마법사 실행해 주세요. 지시 내용을 보면 차트에서 꺾은 선형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꺾은 선형 선택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모양을 선택하면 됩니다. 미리 보기를 한번 해서 보면 그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좀 작게 보여지죠. 자, 그러니까 그냥 꺾은 선형만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있는데 행과 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저희 처음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차트 마법사 하니까 행과 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열을 선택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범례 부분이 2018, 2019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가로축,
X축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글자가 겹쳐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차트 제목과 X축, Y축의 내용은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것만 입력을 하고 나머진 그대로 빈칸 놔두면 됩니다. 저희는 이 3개 항목이 모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모두 내용을 입력을 했다면 이번엔 범례 탭으로 가주세요. 범례의 위치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교재하고 동일하게 그리고 출력 형태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도 보일 겁니다. 만약에 차트 내용이 안 보인다면 차트 밖으로 나와서 차트 크기를 작게 했다가 다시 키워져 보면은 차트가 모양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차트 제목부터 작업할 텐데요. 방금 차트 크기 줄였다 키우는 과정에서 차트 밖으로 빠져나왔거든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차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트의 제목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제목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제목에 대한 제목 모양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냥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도 제목 모양으로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배경 탭이니까 선 모양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선 모양 종류를 지시된 2줄로 변경을 해주세요. 색깔은 지시 따로 안 되어 있으니까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자 탭으로 이동을 해주고 글꼴 설정 있죠? 글꼴을 함초롬 도둠되어 있는 것 그대로 그냥 궁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한글 변환해서 궁서 입력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지시되어 있는 12포인트, 글자의 속성, 진하게의 속성, 그리고 글자 색 따로 지시 안 돼 있으니까 검은색 상태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제목이 2줄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로축에 대해서 설정할 텐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축을 찾아서 여기에서 또 축을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마우스로 정확히 마우스 끝으로 이 세로 선 선택을 했죠. 정확히 선을 잡고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축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글꼴에 대한 거 수정할 텐데요. 그럼 이제 비례 탭으로 가주세요. 꾸밈 설정 보여주기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놓고요. 자동으로 꾸밈을 체크를 없애주세요. 왜 그러냐면 0에서 현재 이 단위까지 되어 있는데요. 단위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꾸밈 체크 없애주고 최소값 0, 그 다음에 최대값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소수점 없이 직접 입력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큰 눈금선 5, 이것만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현재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꾸밈 상태로 놔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설정 다 끝내고 이 차트의 크기를 조절했을 경우에 이 눈금 단위가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그냥 자동으로 꾸밈 체크를 없애놓은 상태입니다. 크기 변경을 하지 않고 이 눈금 단위가 동일하다면은 실제 채점할 때 이 자동으로 꾸밈이 체크가 안 돼 있어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자동으로 꾸밈 체크 안 되도록 해놓을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번엔 옆에 있는 숫자에 대한 글꼴을 변경할 건데요. 이것도 잘 봐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에서 이름표를 선택.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세로 값에 대한 축을 선택하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축 이름표 모양에서 글자 탭을 눌러주고요. 글자에 대한 속성 변경하도록 할게요. 제목이 아닌 경우에 도둠에 10포인트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돛까지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도둠 선택하고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키워주고요. 글자에 대한 속성 보통 상태, 글자 색은 그냥 검정 상태면 되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X축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이름표에서 가로 항목 축 선택해도 되고요. 먼저 가로축을 선택을 하고 바로 빠르게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축 이름표 모양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려운 경우 있어요. 바로 했는데 차트 속성이라고 계속 나타난다면 다시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한 다음에 이름표 선택해서 가로 항목 축 선택을 해서 빠르게 그냥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글자 탭에서 동일하게
글꼴은 도둠이라고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속성, 보통, 설정을 지정하면 X축에 대한 게 변경됩니다. X축의 제목과 Y축의 제목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쉽게 선택될 거예요. 관광지 그냥 글자를 더블 클릭해줘 보세요. 축 제목 모양 바로 나타납니다. 글자 탭에서 글꼴 선택, 여기도 도둠으로 변경, 글자 10포인트, 기본 속성,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빠르게 더블 클릭했을 때 축 제목 모양 역시 이것도 못 찾겠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한 다음에 제목에서 가로축이냐 세로축이냐 선택해서 바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글자에서 여기서 도둠으로 지정, 글자 크기 10포인트, 기본 보통 모양으로 선택,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의 관광지와는 틀리게 글자가 세로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축 제목 모양으로 가서 글자 방향이 가로로 되어야 되는데 가로로를 선택, 바로 설정 눌러주면 가로로 이렇게 변경된 게 보일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의 크기가 조금 조절되었죠. 이런 경우에 세로축의 눈금 단위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정을 할 때 축 모양이었죠. 여기에서 지정을 할 때 비례해서 자동으로 꾸밈의 체크를 없애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범례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범례는 이 그래프의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은 역시 선택하고 더블 클릭, 바로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범례 모양에 대해서 나타나죠. 색 채우기 없음 상태에 있고 쭉 아래로 내려가면 선 종류 있죠. 종류는 없음 상태로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에 대한 것, 제목이 아니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보통 모양에서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혹시 한글 2016, 한글 네오 버전이 아닌 경우에 이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상관없고요. 교재 설명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 2번에 대한 것 모두 작성을 했고요.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가 이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역시 동영상 강의나 해설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설명한 이 내용을 보고서 스스로 작성하는 문제고요. 작성한 후에 정답 파일과 비교해서 틀린 부분을 확인을 해주세요. 유형을 따라하는 문제를 보면 현재 보이는 화면처럼 셀에 대각선으로 선이 그려져 있거나 한쪽만 사선으로 선이 그려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해당 셀에서 F5 셀을 눌러서 셀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테두리 그리던 단축키 있었죠? L키를 눌러주세요. 이전에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가 나타났을 때 대각선 탭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각선 탭을 보면은 대각선의 종류, 대각선을 어느 방향으로 그리는지 선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대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을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죠.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을 해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설정을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다시 대각선으로 그린다고 하면 L키를 누른 다음에 대각선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선 종류도 변경할 수가 있죠. 선 굵기가 이렇게 굵게 나온다면 다시 L키를 누르고 대각선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대각선 종류, 실선 선택하고 굵기가 0.5mm로 되어 있는 걸 0.12로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선이 얇게 변경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로 있을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블록 계산식 합계나 평균을 이런 식으로 각각 구하는 방법, 아니면은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블록 계산식 합계나 평균을 구한 다음에 필요 없는 셀만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각각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서 블록 계산식을 구하고 싶어도 이런 경우에는 계산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선택한 다음에 필요 없는 셀만 딜리트 키로 지우거나 각각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각각의 블록 계산식을 계산해야 합니다. 합계가 아닌 평균으로 출제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평균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보통 소수점 두 자리로 계산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평균 계산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값이 나온다면은 아래쪽에 평균이 블록 계산식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블록 계산식 평균을 계산하면 소수점 두 자리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소수점 한 자리로 나오는데 소수점 두 자리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 블록 계산식으로 계산된 값에 커서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양쪽에 괄호가 나타난다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계산식 고치기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형식에서 소수점 이하, 만약에 한 자리로 되어 있다면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변환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모두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